오늘 영상으로 가져온 주제가 아마 썸네일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오늘 영상으로 가져온 주제가 어떻게 되죠? 네이버 검색 광고 소형 가전기기 필승 전략이라고. 네. 저희가 이제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고 마케팅 전략까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소형 가전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사실 매체는 그렇게 다매체로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뭐 미디어 믹스안을 짜드린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오늘 영상 흐름 자체가 업종에 대해서 시장 현황과 그리고 특히 네이버 검색 광고에 포커스를 둬서 좀 설명을 드릴 거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거나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소형 가전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대표님이시거나 아니면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락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제는 인사이트로 먼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 한번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소형 가전업종에 대해서 하면은 어떤 소형 업종이 생각이 나실까요?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 이제 네. 선풍기. 네. 요즘에 선풍기요? 네, 선풍기 네, 너무 네, 더웠잖아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또 요즘에는 또 드라이기도 선풍기 드라이기. 만드는 회사에서. 맞아요. 네, 저 좀 드라이기 비싸요.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갖고 온 인사이트 주제는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소형업종이라고 하면은 이게 시즌별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로봇 청소기 제가 갖고 오긴 했지만 로봇 청소기는 상시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논외라 친다고 하더라도 제습기나 가습기는 월별에 따라서 시즌성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 키워드 도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일정 구간 티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제습기는 저희가 겨울에 제습기를 사진 않잖아요. 대부분 여름 시즌이 오기 그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여름이 만약에 뭐 8월이다 라고 하면 그 이전 시즌인 6월, 7월, 그리고 가습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창 시즌이 고성가를 쳤을 때 노출량이나 검색량이 제일 많을 때가 아니라 그 시즌으로부터 한두 달 전이 기본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에서 가장 노출량이 검색량이 많고 증가하는 달은 11월부터 2월까지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로봇 청소기는 상시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로봇 청소기는 제습기나 가습기처럼 특정한 시즌성 이슈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다만 조금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사철입니다. 특히 신혼 부부나 아니면은 특히 이사가 많은 뭐 2, 3월 혹은 8, 9월 이렇게 저희가 뭐 특히 학생분들이는 외곽 지역에서 서울로 많이 이사를 하시는 그런 시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사실 입찰 경쟁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 중 하나는 평균 노출 순위에 따라서 입찰가를 조정해 주시는 건데요. 광고를 진행을 만약에 하시다 보면은 초반 세팅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 라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습기나 가습기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초반에 저희가 1차 세팅을 먼저 하죠. 그리고 키워드별로 광고 그룹이나 뭐 쇼핑 검색이나 뭐든 다 그룹핑을 해서 나눠 놓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끝이 아니고 사실 이거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입찰가를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제외 키워드 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추가 홍보 문구를 등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따가 뒷단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할 때도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소재를 바꿔줘야 돼요. 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입찰가도 초반에 1차적으로 세팅했던 거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 이런 시즌성,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습기는 6, 7월, 가습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시즌에 저희 자사가 입찰가를 높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가정하면 다른 경쟁사는 입찰가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입찰가는 똑같은데 노출순위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가를 설정할 때는 항상 반드시 평균 노출 순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로봇 청소기 자체가 시장 현황 자체가 되게 우상향을 띠고 있어요. 굉장히 시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바꿔 말하면 그만큼 경쟁사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시장 파이에서 저사가 좀 우위를 점하려면 미리 대책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대책에 따라서도 광고를 다 수립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크게 저희가 소형 가전 업종으로 국한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예시로 저희가 참고로 가져왔고요.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저희가 메인으로 가져가는 뭐 파워링크라든지 쇼핑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검색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파워링크를 제습기로 쳤을 때 노출되는 지면이에요. 네이버 통합 검색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화기, 이동식 에어컨, 이동식 집진기, 공기청정기와 같은 확장 소재는 서브링크입니다. 위에 보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광고 집행을 꽤나 오랫동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서브링크 같은 걸 확정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측에 보이시는 제품도 제가 제습기라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습기의 썸네일만 노출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근데 여기는 다른 썸네일까지 같이 노출되고 있어서 이게 제습기인지 물론 다 같이 제습기인 것 같긴 한데 제습기로 좀 더 명확하게 이미지로 노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파워링크를 세팅할 때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추려본다면 브랜드 키워드랑 일반 키워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키워드라고 하면은 자사 브랜드명, 예를 들어 삼성 로봇 청소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삼성 로봇 청소기, 뭐 삼성 제습기, 아니면은 자사 브랜드의 고유 모델명이 있겠죠. 알파벳이라던가 숫자가 포함된 그런 모델명을 기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키워드라고 하면은 뭐 원룸 제습기, 아니면 침실 조용한 제습기와 같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파생된 일반 서브 키워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브랜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치할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되 어차피 저희가 뭐 만약에 브랜드 검색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자사명이나 모델명을 브랜드 검색 키워드에 등록을 해서 같이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저희 브랜드 소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일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원룸 제습기를 저희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사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 제습기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소구 포인트가 있는지를 확장 소재에 같이 노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 확장 소재에 필요한 게 서브링크라든지 이미지형 서브링크라든지 홍보 문구라든지 이런 다른 확장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네. 상락 대리님은 쓰시는 소형 가전기기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풍기 매일매일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사무실에서도 네, 이용 네, 중이시나요? 네. 너무 편리해가지고 네. 지금 이 대한민국 날씨에서 선풍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좀 그런 몸이 되어가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형 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 선풍기도 겨울엔 안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겨울엔 안 쓰죠. 날씨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실제로 날씨가 안 좋을 때 성과가 좀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호우주의와 같은 키워드도 일치구문이 아니라 확장구문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치구문이랑 확장구문을 많이 또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확장구문은 말 그대로 저희가 설정한 검색어에 확장되어서 좀 더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으로 맞춰주는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룸 제습기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일치 검색어는 원룸 제습기 딱 이 키워드가 동일하게 일치되어야지만 노출되는 시스템이고 확장구문 같은 경우는 뭐 원룸 제습기 추천, 원룸 제습기 가격 이런 키워드까지 같이 노출되는 게 확장 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구문을 활용하면 더 좋은 점이 뭐냐라고 질문 주실 것 같은데요. 확장 구문을 활용하면 저희가 세팅한 키워드 외에 다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세부 키워드까지 같이 확장 구문에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키워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저희도 사람인지라 놓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혹은 저희가 아무리 세부 키워드를 많이 발굴을 했어도 저희가 놓쳤던 키워드를 확장 구문에 다시 잡아주기 때문에 특정 이슈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 확장 구문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확장 구문의 단점이 뭐냐라고 또 질문 주실 것 같은데요. 확장 구문의 단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희 자사 브랜드가 제습기가 가격 메리트가 엄청 있는 편이 아니에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 스왑 분석을 했을 때 가격대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가격을 가성비
이런 키워드는 사실 저희랑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키워드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 저희가 제외 키워드로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확장 구문을 사용하실 때 제외 키워드랑 어떤 키워드로 저희가 노출을 할 건지 먼저 KPI랑 키워드를 구분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쇼핑 검색인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저희는 이커머스 업종이다. 사실 가전도 설치는 아닙니다만 에어컨 설치 대행 이런 거는 사실 B2B죠. DB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판매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 쇼핑 검색에서 더 성과가 많이 나오냐? 라고 질문 주세요. 근데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광고 캠페인 자체가 파워링크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사 브랜드를 위해서 혹은 이 확장 구문 문구가 노출이 되는 반면에 쇼핑 검색은 제품의 썸네일이라든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찜이나 리뷰수도 같이 노출이 되고요. 가격도 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커머스 업종에서 쇼핑 검색 성과가 잘 안 나온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키워드를 분명 잘못 잡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타사 대비 자기 자사 브랜드의 후킹 포인트나 이런 포인트는 노출되지 않는지 등등을 검토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말씀을 드릴 게 소형 가전 업종은 저희가 제품 객단가가 워낙 높잖아요. 뭐 아까 대리님께서 말씀 주셨던 손풍기 같은 경우는 혹시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손풍기는 좀 가격대가 좀 다양하긴 한데 네. 저는 일단 한 꽤나 고가인 3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사실 다른 소형 가전 업종 중에서도 카테고리가 워낙 많이 나뉘긴 합니다만 3만 원 정도면 저희가 엄청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번 노출되면은 한번 구매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습기나 가습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이슨 이런 다이슨. 고가의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에 노출했다고 해서 바로 사면 그건 부르주아겠죠. 사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없다 보니까 광고에 한 번 노출되었다고 구매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되냐? 이때 중요한 게 배너 광고예요. 사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네이버 검색 광고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배너 광고로 저희가 계속 자사 이미지라든지 자사 브랜드 혹은 모델명 혹은 모델의 USP 같은 포인트를 계속 노출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고객들이 알게 되고요. 인지한 이후에는 당연히 검색을 해서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드는지를 2차적으로 퍼널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시너지를 해주셔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쇼핑 검색은 제가 말씀드렸던 배너 광고의 다음 2차적인 부수적인 퍼널일 것 같은데 해당 포인트에서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가격은 예를 들어 너무 저렴한데 뭐 프리미엄 소구 포인트를 하고 있진 않은지 왜냐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뒷단에서 또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검색 광고예요. 브랜드 검색 광고의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자사 브랜드를 네.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는 삼성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삼성 브랜드 파워가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사 브랜드에서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심지어 하단에는 썸네일을 제품별로 세팅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아울렛 특가까지 소구를 했는데요. 우측에 보이시는 나루왈 같은 브랜드는 동영상 소재를 활용해서 어떤 브랜드의 흡입력이 있는지, 용량은 어떠한지, 로봇 청소기만의 강점을 좀 더 영상으로 후킹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브랜드 검색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CPP 형태인데요. 이게 뭐냐? 바로 기간당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일 짧게는 7일부터 최대는 90일까지 기간별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장점이 뭐냐? 클릭당 비용이 아니고 기간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클릭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도 사실 금액의 단가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브랜드 검색을 하면 좋냐라고 역질문 주시면 사실 브랜드 인지도가 엄청 많지 않은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신 광고주분이라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브랜드 검색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브랜드 검색을 진행하시면 아마 노출수가 빵 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 브랜드가 어느 정도 그 브랜딩이 되어 있는 브랜드여야지 브랜드 검색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브랜드 검색 소재로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삼성처럼 다양한 포인트를 좀 소구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루월은 세척력이라든지 흡입력, 아니면 용량, 모델 이런 거를 소구 포인트를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자사가 가격을 후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세척, 흡입력 등등의 기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단가가 워낙 높잖아요. 사실 이런 업종은 공통적으로 로아스는 당연히 높게 찍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품의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광고를 얼마나 많이 진행했어도 구매 한 건만 발생하면 바로 로아스 1000% 찍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데이터적인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집행하시기 전에 KPI를 수립을 하실 때 로아스를 기준으로 둘 게 아니라 전환수나 전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보통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로아스예요. 왜냐면 그만큼 광고 비용 지출 대비 광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났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게 일반적이시지만 이렇게 상품의 객단가가 높은 고관여 제품일수록 로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환수, 그래서 몇 건 팔렸어? 혹은 전환 매출액, 얼만큼 팔렸어?가 중요하게 됩니다. 제품의 객단가가 높을수록 저희가 소비자가 많이들 보는 게 바로 브랜드인데요. 사실 3만원, 1, 2만 제품이 같은 경우 저희가 브랜드를 그렇게 많이 보나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40만원,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말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 번 구매해서 일회성 구매가 아니고 구매를 재구매하기까지 시기가 굉장히 길어요. 짧게는 몇 년이고요. 크게는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매했을 때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AS 서비스는 있는지 등등의 많은 구매 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브랜딩이 안 돼 있는 브랜드라면 어찌 보면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듣는 브랜드 아니면 신뢰도가 없는 브랜드라면 이 시장 파이에서는 경쟁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 브랜드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대는 어느 정도고 가성비는 어느 정도 있고 기능성으로는 어떻게 후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자사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 검색을 하면은 가장 좋은 장점은 그거죠. 자사 브랜드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전환율 자체나 클릭률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광고 브랜드 검색 기준으로 하면은 클릭률은 높기는 34%까지도 나오고요. 전환율은 랜딩 페이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프로모션이 있다 보니까 업종별로 브랜드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검색을 했을 땐 자사 브랜드 검색어를 이미 알고 있거나 모델명을 알고 있거나 이런 등등의 좀 잠재 고객이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시즌성이나 이런 이슈 상황에 대비해서도 브랜드 검색은 어찌 보면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전략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또 추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 이제 성락 대리님께서 인사이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메모장에 좌측 쓰시면서 하실 건가요? 아, 그럴까요? 네. 주제가 어떻게 되시죠? 저 같은 경우엔 네. 이제 소형 가전 업종 네. 전반적인 네. 저의 인사이트를 좀 제가 조사한 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 첫 번째로 시장 및 네. 매체 특성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네. 소형 가전은 네. 고관여 제품입니다. 일단. 네네, 그쵸. 고관여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가격대가 중저가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하게 기반돼서 구매가 가능하고 기판이요? 기반하여서 구매가 가능하고 또 감성적인 네. 브랜드 경험이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즉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성능 그리고 가격 비교까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경험한다. 그리고 거기서 최종 전환까지 3단계 구매 여정을 통해 고려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3단계가 그럼 어떤 구매 여정일까요? 성능과 가격을 먼저 비교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네. 사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말씀하시는 3단계가 뭐 예를 들면 네. 여정 구매 탐색 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말씀 주시는 걸까요? 그런 느낌이죠. 아, 네. 여정 구매 탐색. 그래서 일단 또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네. 다이슨을 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 다이슨이 좀 소형 가전기기 좀 업종에 뭐랄까 좀 선두주자 가장 좀 인기가 많고 그런 브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그 브랜드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나 마케팅 전략을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 소형 가전 브랜드가 좀 장기적으로 다이슨처럼 성공을 하려면 단순한 이제 광고 집행을 넘어서 브랜드 자체적으로 광고 매체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이슨의 이 좀 대표적인 사례를 네. 예를 들어보면 이제 첫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나 남들과 다른 문제의식으로 이제 기존의 청소기의 불편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사이클론 무선 청소기라는 좀 혁신을 시장에 가져온 게 엄청난 파급을 가져와서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네. 그리고 또 다이슨의 두 번째 그런 특징은 광고보다는 제품 경험입니다. 제품 경험이랑 어떤 걸 말씀 이제 주시는 걸까요? 대형 광고 막 TV에서 네. 막 제가 알기로는 엄청 비싸다고 알거든요. 한번 광고할 때. 네. 아, 네. 광고비가요? 네네. 네. 근데 그런 광고를 처음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기 전에 네. 일단 뭐 이 제품은 있으니까 시장에 네. 직접 써본 고객의 후기라던가 입소문을 통해서 저도 처음에는 다이슨이 막 진짜 좋대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게 뭔데 막 이래가지고 저도 다이슨을 알게 된 케이스라서 네. 좀 그런 식으로의 입소문 브랜드 자연 바이럴? 네 자연 2차 바이럴 마케팅? 좀 그런 느낌으로 네. SNS와 리뷰 광고를 좀 대신해서 고객이 곧 광고주가 되는 네. 그런 구조로 광고를 집행한 게 아주 좀 머리를 잘 쓰지 않았나 마케팅 팀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다이슨의 기술과 감성 디자인 이걸 빼놓을 수 없어요. 왜냐면 다이슨 딱 보면은 조금 일반 그 전에 있었던 뭐 선 달린 그런 청소기라던가 그런 거보다는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메리트가 있고 좀 이쁘잖아. 사고 싶잖아요. 뭔가 집에 하나 두고 싶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아니요, 두고 싶어요. 그래서 투명 먼지통이라던가 네. 이제 날개 없는 선풍기 뭐 이런 미래적인 디자인을 좀 해서 남들과 차별화를 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혁신에서 사람들의 감성적인 그런 소유욕을 자극을 해서 정말 집에 하나 갖고 싶은 그런 가전으로 좀 포지셔닝을 한 게 아주 주요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번이요? 네. 2번은 다이슨 성공 진화 비결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남들과 여기 1번이 위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대리님. 네, 남들과 다른 문제의식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네. 여기까지 성공을 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고보다 제품 경험. 사람들의 이제 입소문을 타고 좀 바이럴 네. 그런 광고를 집행한 게 아주 히트를 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 그리고 감성적 디자인으로 집에 누구나 하나쯤은 다이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집에 혹시 다이슨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죠. 네. 가지고 싶죠. 네. 그 에어랩 해보고 싶죠. 네. 그런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광고한 게 네. 아주 잘 먹혀들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고가 전략입니다. 이게 또 한국인들한테 잘 통하는 전략인데요. 그쵸. 이게 어떤 전략이냐? 가격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높여가지고 신뢰와 가치를 강화. 뭔가 비싸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만연하게 깔려 있어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비싸지만 최고는 다이슨. 뭐 결국에 핸드폰은 뭐 이런 것처럼 브랜드가 곧 카테고리화됨을 뜻하고요. 다이슨은 진짜 엄청난 비용의 광고비가 아니라 제품력과 경험으로 이런 식으로 고객을 설득했고 그 결과 이제 시장 자체를 새롭게 정의한 브랜드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소형 가전의 대부인
다이슨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그 모두가 근데 다이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그렇죠. 좀 아무래도 이커머스 시장이 되게 레드오션이잖아요. 이미 꽉 차 있고 과포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시 예진 대리님은 네. 좀 어떻게 생각이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네. 가정을 하시면 조금 저는 만약에 일단 자사 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론 사업을 하시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를 해보시겠죠. 근데 그 시장에 맞춰서 지금 자사가 어느 정도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지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 프리미엄 전략을 쓸 거라면 제품의 스토어라든지 자사몰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무드나 디자인적인 부분도 당연히 프리미엄처럼 전략을 바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구글이나 메타 같은 광고 소재에 어떤 소재를 저희가 노출을 해야 되는 건지도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프리미엄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히 B급 같은 소재는 안 되고요. 저희가 많이들 쓰시는 게 인플루언서도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인플루언서분들은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게 100만 유튜버랑 같이 협업해서 한 건 진행하면 성과 좋나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근데 그냥 답안을 바로 드리면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집행을 했을 때 100만 유튜버 한 명이랑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10만 유튜버 그냥 10명이랑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인플루언서 분들이 옛날만큼 뭐랄까요 좀 예민한 거긴 한데 이슈 사항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100만 유튜버랑 누구랑 협업을 했는데 그분의 이슈 사항이 터져버리면 저희 브랜드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0만 유튜버랑 그냥 10명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바이럴 인플루언서 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메타에서 인플루언서랑 파트너십 광고로 같이 미러링을 해서 그 제품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면 특별하게 뭐 NT라든지 UTM이라든지 이런 소스값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정확한 데이터 측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간접적으로나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유명 유튜버랑 협업하기 전에는 한 달 전환 매출액이 얼마였는데 협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2월에는 어느 정도로 매출액이 볼륨이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퍼센트로 비교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뭐 전월 달에는 얼마였는데 대비해서 20% 상승했다라든지 그 퍼센트로 비교를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데이터도 정확하게 이 인플루언서가 정말 영향력이 있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뭐 NT를 활용해서라든지 트래픽으로 자기들이 그 인플루언서랑 협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트래픽을 싸서 뭐 어느 정도 유입이 있었는지는 GA나 이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제가 만약 대표님이라면 시장 대비해서 자사 브랜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 제품, 예를 들어 뭐 아까 다이슨이라고 얘기 주셨는데 뭐 스트레이터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분명 다이슨이랑 똑같은 브랜드는 아니겠지만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마다의 경쟁력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텀블러만 해도 그래요. 뭐 어떤 텀블러는 뭐 무슨 장점이 있고 어떤 텀블러는 뭐 세척을 간편하게 한다고 치면 어떤 텀블러는 보온이 더 뛰어날 수 있고요. 제품마다 사실 소구하는 포인트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사가 갖고 있는 제품의 USB를 먼저 인지하시고 그 소구 포인트로 매력적인 확장 소재를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예진 대리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네이버 광고 네. 짧게 정리해드리면 네. 네이버는 이제 전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그런 광고다 라고 한 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국내 시장 검색률 60% 이상 거의 뭐 80% 90%까지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한 검색량을 보유한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구매 전환율이 높은 하단 퍼널 그런 매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가전 이런 소형 가전에서 또 생활용품 카테고리에서 검색 기반한 유입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이버에서 아까 예진님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쇼핑 광고 아니면은 검색 광고 뭐
이렇게 브랜드 자사 검색량이 많으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까지 하셔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 아니시고 뭐 그 전에 집행을 하시다가 이런 광고 전략이 뭐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도 저희 오늘 한번 영상 보시고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소형 가전업종을 타겟으로 영상을 준비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 브랜드가 혹은 이 업종이 자사랑 맞나?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른 대표님들도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뭐 예를 들어 패션 업종인데? 아니 뷰티 업종인데? 라고 하시면은 사실 저희가 오늘만 소형 가전으로 준비한 것이지 다른 또 저희가 작성한 인사이트는 다른 업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는 그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문 주실 게 있다면 저희 영상 촬영이 끝나고 저희 상단에 있는 네임카드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업종별로 혹은 브랜드별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을 오히려 역제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상단에 있는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이 따로 없다고 하시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광고 퍼포먼스 1본부 VT 이혜진 최성락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